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운영팀 김진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째 장마가 지속되고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신입 종합기획직원 채용 설명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입주한 한국은행 신축 건물에서 처음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랜 기간 한국은행 입행을 위해 준비하셨거나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입행과 관련해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한국은행을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024년도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약 10분가량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소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중앙은행입니다.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분의 사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8차례 통화 신용 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하며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권은행으로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집단으로서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조사 연구는 물론 다양한 통계를 편제합니다.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며 지급 결제 제도를 운영 관리하고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면서 외환 부문의 건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 현황입니다. 한국은행의 임원은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5분, 부총재부 5분, 감사로 총 13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여러분이 입행하시면 부여받게 될 직급은 G5 조사역입니다. 임직원은 약 2,400명이고 이 중 본부 인원은 3분의 2 정도이며 지역본부 인원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다음은 채용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한국은행의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50명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60명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작년에 비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2024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7월 마지막 주에 채용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므로 정확한 인원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인재 양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동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관의 경쟁력이 직원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서 나온다고 믿고 과거부터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기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국내와 국외 유수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파견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박사, 석사, MBA 등 전문 교육 과정, 영국 외무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은 물론 카이스트와 KDI 등 특수대학원 과정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이외에도 다양한 단기 행내, 행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며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행 이후에 근무를 하시면서 코딩이나 다양한 외국어 연수, 경제 경영 분야는 물론 협업 연수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것 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란은행, ECB 등 외국 중앙은행이나
IMF, 월드뱅크, BIS 등 국제금융기구 등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뉴욕, 런던, 동경 등 한국은행의 국외 사무소 근무를 통해 직원 여러분께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인천에 소재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입니다. 직원 대상 연수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게 된다면 1차 면접 중 일부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최종 합격하셔서 입행하시게 된다면 내년 1월 초에 약 4에서 6주간 신입직원 집합연수를 받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설은 물론 조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개발하실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와 복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직원 보수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신입 직원 초임은 약 5,200만 원 수준입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한국은행 직원 공동숙소입니다. 미혼 직원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서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력 단련실, 식당, 조경들이 잘 갖춰져 있고 내부 시설 또한 좋아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은행 본부까지는 도보로 20분,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되고 이 숙소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각지로의 연결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합숙소 외에도 다양한 사택대여,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연극, 공연, 영화 등 문화활동은 물론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본관 신축 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어린이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있고 야외 놀이터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24년도 한국은행 종합기획직원 채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7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만 공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채용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므로 00명 이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응시 부문은 크게 일반 부문과 지역 전문 부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응시 과목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도입된 지역 전문 부문도 역시 올해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시 부문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채용 부문별로 별도 전형을 실시합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일반 부문에는 중복 지원하실 수 없으며 응시 과목 역시 한 개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문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지역 전문 부문과는 지원 자격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전형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최종 학교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 지원자는 응시 과목 중 경제학, 경영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지역 전문 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지난해 채용 예정 인원입니다. 지난해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2명 이내였으며 부문별, 전공별 채용 예정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난해 예정 인원에서 상당히 확대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문 부문 역시 지난해 7명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채용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학력,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병역 사항의 경우에는 군 미필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이신 분인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의 내부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대부분 범죄나 징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 제도에 적용을 받는 지방인재 일반 부문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을 제외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사람입니다. 지방인재 요건은 정부에서 정한 균형인사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의 지방인재 정의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에도 지방인재 지원 자격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재 일반 부문 지원자 역시 다른 일반 부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5대 응시 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때 지방인재로 구분된 경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된 경로로 기재하지 않으시면 지방인재로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하실 때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인재의 경우에는 지역 전문 부문과 지원 자격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일반 부문으로 지원하실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하실지 지방인재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되며 이 둘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교 소재지 그러니까 서울인 경우에는 지방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부문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문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문 채용 시에 지방인재가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저희가 10% 이내에서 추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목표 인원이라는 것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등 매 전형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 인원은 약 2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와 함께 게시할 예정이므로 동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전문 부문의 지원 자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전문 부문 지원 자격은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 자격과 동일합니다. 지역 전문 부문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지방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응시 당시 선택하셨던 해당 지역 권역 내에서 장기 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 등 3개 권역 중 하나를 택일하여 지원해야 하며 필기 시험 응시 과목은 모든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본부의 직무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지역부문의 경우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본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원자 본인이 사전에 본인의 인생 계획이나 경력 개발 경로를 잘 숙고하셔서 일반 부문으로 지원하실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지역 전문 지원 시 선택하게 되는 지역 권역 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충북, 강원, 강릉본부를 포괄하고 있고 전라, 제주권은 전북, 광주, 전남, 목포, 제주본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상권은 대구, 경북, 포항, 울산, 경남, 부산본부를 포함합니다.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신다면 본인의 최종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지역 권역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산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전라 제주권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형 일정은 지원서 접수 기간이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채용 공고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25일 금요일을 전후해서 이뤄질 예정이며
일정은 공개해드린 일정에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날짜는 9월 16일 토요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6일 토요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는 9월 하순경에 나올 예정인데요.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1차와 2차 면접 전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 전형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이뤄질 예정이고 잠정 합격하시게 된다면 잠정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잠정 합격자까지 선정되시고 난다면 이제 입행까지 구분응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잠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 검사와 신원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시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1월 초에 한국은행 본부에서 입행식을 하신 뒤에 앞서 보여드렸던 인재개발원에서 4에서 6주간 신입직원 집합연수를 받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일정은 7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는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형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마감일에 접수 마감 시각 이전까지 지원서 최종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됩니다. 마감 시각은 24시가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안내드린 마감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잘 숙지하시고 마감 시각 이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기소개서가 자동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접수를 하였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셔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화면을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 구분 단계는 크게 5가지 지원서가 있는데요. 일반 부문 내에는 일반과 지방 인재가 있고 지역 전문 부문 내에는 권역별로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방 인재에 해당하신다면 그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일반 부문으로 지원하실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하실지 미리 숙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학업 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명을 유추하실 수 있는 학교 이메일을 기입하시는 것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따라서 G메일이나 네이버, 다음 등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평가 요소는 크게 영어 성적과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는 영어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통화정책 경시대회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 공모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일정 가점이 부여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평가 요소이기도 하지만 최종 면접 시까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본인의 지원 동기와 경험, 역량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서 진솔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 성적이 없으신 경우에도 저희가 일정 인원을 자기소개서 평가만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합격에 보다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6개 항목이었고 3,000자 이내였습니다. 지원자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며 목표의식, 성장 잠재력, 조직 적응력,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인 점을 감안하셔서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와 졸업하신 학교명, 성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근무했던 직장명, 동아리명 등은 일체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활동이나 자격, 경험 등은 기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경험을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서술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동아리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인턴 경험을 서술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혹은 업종명 등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이나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욕심에 대학명이나 근무했던 기관명을 적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시에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서 접수 시에 도움말이나 안내 문구 등이 올라와 있으므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하여 현재 유효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토익과 토플, 탭스만 인정하고 있으며 저희는 환산 점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환산 점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화면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점수를 모두 입력해 보시고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환산 점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토익 점수와 토플 점수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하셔도 입력을 해보시고 환산 점수가 보다 높은 점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점수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참고 자료입니다. 2023년도 지난해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입니다. 크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큰 변화는 없을 예정으로 지난해 항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 지원서 작성 항목은 꼭 채용 공고 시점에서 확인하셔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9월 16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공학술과 논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전공학술이 300점, 논술이 100점으로 전공학술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하셨을 때 선택하셨던 과목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출제 범위가 혹시 달라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주요 출제 범위입니다. 전 범위가 여기서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주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지금 명시해드린 해당 과목에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술이 150분, 즉 2시간 30분이고 논술은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공 학술과 논술 사이에는 약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필기시험 관련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필기시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간 관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반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초반에 특정 문제에 많은 시간을 매달리지 마시고 우선 아는 만큼 푸신 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신 다음에 뒤에 시간이 남으신 경우 초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못 푼 문제를 차근차근 푸는 등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구분 없이 동일한 한 개 문항을 60분 동안 보게 됩니다. 즉 응시 과목과 관계없이 논술 문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과목별로 다른 논술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전공 지식이나 지역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경제, 금융 이슈, 인문학적 지식 등을 주제로 출제됩니다. 논리적 사고력, 문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은행 입행을 준비하시면서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 금융 이슈를 접하시고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논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용 공고 시에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1분 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이 끝나면은 9월 하순경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공별로 채용 예정 인원의 약 1.5배수에서 2배수 내외의 수준이 합격권입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을 1차와 2차로 진행합니다. 1차 실무 면접에서는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집단 토론에서는
저희가 특정 주제를 제시해드리면 이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해 여러 명의 지원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력, 종합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심층 면접은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면접위원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지원자의 지원 동기, 역량, 조직 적응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차 면접 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성검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인성검사는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고 면접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집행간부 면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1월) 중순에 잠정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며 잠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자동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시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1월에 입행식을 갖고 인재개발원으로 가셔서 4에서 6주간 집합연수를 받게 되십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예비 합격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합격자의 입행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예비 합격자 순위대로 합격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합니다. 예비 합격 순위는 따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문 채용 예정자의 최초 근무 지역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16개 지역본부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 채용 예정자는 지역 권역 내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입행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이며 입행 시기 연기는 따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매 전형 단계마다 법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 채용 공고에서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나 지원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따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7월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채용 공고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오늘 채용 설명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채용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응시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게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게시물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